룸 312호의 마지막 밤. 잔잔한 피아노, 흐린 새벽, 대학 기숙사 복도를 따라 희미한 형광등이 떨고 있다. 대학 2학년,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다. 그저 한 공간을 공유하는 정도, 조용히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평범한 룸메이트. 한 사람은 클라라,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21살 여학생. 낯을 가렸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성격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으며 SNS를 활발히 하던 인물이었다. 사진 속에서 늘 환하게 웃는 얼굴, 파티와 친구들을 좋아하고 밝은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 방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가끔은 커피를 사와 같이 나누기도 했고 서로의 시험 스트레스를 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자주 자신의 물건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느꼈고 책장에 꽂아둔 노트가 뒤집혀 있다든지 서랍이 아주 미세하게 열린 상태로 남아있다든지 물건들이 손에 익은 자리에서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침대 밑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장난감 같은 녹음기, 녹음 버튼은 달아 있었고 그 안에는 클라라가 잠든 밤마다 들리는 숨소리와 뒤척임 소리, 그리고 가끔 혼잣말 같은 중얼거림이 녹음되어 있었다. 클라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아니었지만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에는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지냈다. 친절했고 미소 지었고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 클라라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히 기숙사를 떠났다. 그리고 3일 뒤 기숙사 복도에는 기묘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이틀 동안 아무도 그 방에서 나오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겨 예비키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은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정리한 듯 기묘하게 깨끗했지만 차갑고 건조한 그 공기 속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냄새가 떠돌았다. 그 냄새의 중심에는 클라라의 침대가 있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 그 공간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조엔의 몸이 발견되었다. 숨은 이미 오래전 끊겨 있었고 손에는 긁힌 자국과 섬유 조각, 입 주변에는 피와 함께 비명처럼 찢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클라라를 의심했다. 룸메이트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관계였고 무언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오해가 폭력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클라라는 그때 다른 도시에 있었다. 병원 입원 기록, 버스 결제 내역, CCTV 모두 완벽하게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누가 조엔을 죽인 걸까? 기숙사 전체가 술렁였다. 방문을 억지로 연 흔적도 없었다. 창문도 잠겨 있었다. 잠긴 방에서 한 사람이 죽고 다른 한 사람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 모두가 불안해했고 경찰은 말없이 그 방을 다시 조사했다. 그때 탐문 수사 중 조엔의 친구가 기묘한 말을 건넸다. 조엔 요즘 이상했다고 해요. 누가 자기 뒤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방 안에서 작고 희미한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딱 4단어. I know your secret.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 필체는 조엔의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곧 기숙사 모든 출입 기록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엔이 죽은 날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오직 한 명, 처음으로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조엔 본인뿐이었다. 그리고 방 한 구석, 작고 낡은 금속 상자가 발견됐다. 그 안에는 조엔이 몰래 남긴 녹취 파일과 영상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룸메이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녹취 파일에는 조앤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도 움직여. 숨을 쉬면 그 소리를 따라와. 하지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파일 말미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녹음되어 있었다. 조앤, 도망가지 마. 그 목소리는 기숙사 어떤 학생의 것도 아니었고 학교 직원의 것도 아니었다. 경찰은 온 건물을 뒤졌다. 출입 기록, CCTV, 방문 기록, 심지어 수년간의 학생 명단까지 조사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기숙사는 오래전 한 명의 학생을 잃은 적이 있었다. 행방불명, 사라진 흔적조차 찾지 못한 실종. 조앤이 남긴 영상 중 하나에서 창문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정말 누구였을까? 경찰은 사건을 외부 침입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파일과 녹음기, 조앤의 마지막 흔적만 남긴 채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다. 기숙사 방 번호 312호는 현재 신입생들에게 배정되지 않는다. 밤이 깊고 복도가 조용해지는 시각이면 누군가는 여전히 속삭인다고 한다. 내 비밀을 알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누군가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어떤 비밀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